옛날 사람보다 약속이 먼저 살았다고 전해지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돌 하나가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돌을 선돌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돌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지키지 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에피소드 1이 시작됩니다. 돌 하나가 마을의 운명을 바꿨다. 여러분, 만약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진다면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버려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하늘에서 버려진 돌 하나가 어떻게 한 마을의 신앙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이곳에는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선돌이라 부릅니다. 길가에 서 있는 수상한 돌. 입성마을로 들어가는 길, 마을 어귀 한쪽에 이상하게 생긴 돌 하나가 서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윗부분은 넓고 아랫부분은 가늘어 마치 넘어질 듯 말 듯한 모습. 누군가는 묻습니다. 저 돌 왜 안 넘어질까?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건 그냥 돌이 아니야.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제는 필요 없어진 돌 하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돌은 쓸모가 없구나. 인간 세상으로 가져가 버려라. 명령을 받은 하늘 사자는 아무 말 없이 돌을 들고 구름 사이를 가르며 내려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가져가서 버릴 것. 그런데 인간 세상은 하늘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고제면 하늘 아래 맑은 물가에서 한 여인이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머릿결,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옷자락. 그 순간 하늘 사자의 눈이 그 장면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그 찰나 손에서 힘이 빠졌고 돌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쿵!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돌은 땅에 꽂히듯 떨어졌습니다. 사자는 놀라 다시 돌을 들려 했지만 돌은 이미 땅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돌은 눕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서 있기를 선택한 것처럼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돌은 이곳에 남아야 하는 돌이구나.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새벽녘에 보면 돌이 조금 옮겨와 있대. 밤에 돌에서 숨소리가 난다더라. 사람들은 그 돌을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문지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은 돌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얹고 마음을 빌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 돌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고 마을의 불행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바람을 받아주고 마을을 지켜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 사자의 한 번의 실수는 인간 세상에서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고제면의 선돌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그 돌은 아직도 하늘 사자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요. 아니면 이제는 인간 곁에 남기로 스스로 선택한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돌 앞에서 무엇을 빌고 싶으신가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피소드 2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밤이 되면 걸어온다는 돌. 새벽에 움직인 선돌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고제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돌은 밤이 되면 자리를 옮긴다. 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선돌이 왜 새벽마다 움직였다는 소문을 남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낮에 선돌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돌 옆에서 숨바꼭질을 했고 어른들은 논으로 가다 잠시 그늘을 빌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이야기는 늘밤에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닭이 울기 전 시간, 마을의 한 노인이 논두렁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길가 한쪽에 서 있던 선돌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조금, 한 걸음 정도.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상한 점은 하나였습니다. 한낮엔 절대 움직이지 않았고, 비 오는 날도 아니었고, 누군가 밀어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이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자는 시간, 그때가 도래 시간 아니겠나. 그때부터 사람들은 해가 지면 선돌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하늘 사자가 다시 내려오려는 거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돌이 자리를 잡으려는 거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은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돌은 길을 막지 않으려 했다. 마을에 큰일이 있거나 누군가 아픈 날이면 돌이 아주 조금 옆으로 비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움직이는지, 사람 손 없이도 가능한지. 하지만 아무도 끝내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든 말든 그건 돌의 일이다. 그날 이후 선돌은 움직이는 돌이 아니라 지켜보는 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의 선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돌은 이미 자리를 찾았고 어쩌면 아직도 새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재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 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였던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2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 에피소드 3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아이를 품게 해준 돌 여인들이 몰래 찾던 선돌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원은 큰 곳에 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재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돌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소문도 없이 기록도 없이 조용히 이어져 내려온 기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돌은 왜 여인들만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선돌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굿도 없었고 북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질 때 한 여인이 선돌 앞에 섰을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두 손을 모아 돌에 살짝 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늘 여인의 몫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그래서 여인들은 사람이 아닌 돌 앞에 섰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선돌에 다녀온 뒤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사람들은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말로 만들지 말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선돌 앞에서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음은 집에서 삼키고 한숨은 길에서 흘려보낸 뒤 돌 앞에서는 늘 담담했습니다. 마치 그 돌은 슬픔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를 품은 뒤에도 여인들은 선돌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덕분이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선돌은 아이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기에, 판단하지 않기에, 기다려주기만 했기에 어쩌면 선돌은 소원을 이루어준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어 설 수 있었던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 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에피소드 3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 에피소드 4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들 선돌을 쓰러뜨리려 한 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믿음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특별한 돌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의미를 붙인 돌인지. 고제면에도 그 경계를 넘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돌을 쓰러뜨리려 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선돌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낯선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돌 길만 막지 않나? 밭을 넓히려면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나오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돌을 옮기려던 사람들은 낯을 피했습니다. 사람 눈이 많을 때는 아무도 손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이 잠든 뒤에 움직였습니다. 줄을 걸고 나무를 받치고 아무 말 없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줄은 팽팽해졌고 사람들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았다기보다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조금 흔들렸는데. 그러나 돌은 끝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선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이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더 단단히 자리를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돌을 건드렸던 사람들 중 몇몇에게 작은 일이 겹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벼가 잘 여물지 않았다거나 소소한 병환이 있었다거나 일이 자꾸 어긋났다고. 하지만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불행이 닥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벌을 준 게 아니라 경고를 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아무도 선돌을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 믿음이란 증명하기 전에 멈출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도 선돌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다시 넘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고제면 선돌 전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천시 바위 전설. 굴러오다 멈춘 바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돌은 굴러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멈출 이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바위는 딱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멈췄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천시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도 않았고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산에서 낮고 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르르르.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있던 바위가 마침내 굴러 내려온 것입니다. 바위는 나무를 부러뜨리고 흙을 헤집으며 쉴 새 없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가 마을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피해를 계산했고 누군가는 집을 버릴 준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마을 어귀를 남겨두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위가 멈춘 자리는 딱 한 집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대대로 천시성을 가진 집안이었고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집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하필 저기서 멈췄을까? 누군가는 우연이라 했고 누군가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시 집안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상 중 한 사람이 길을 막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던 중 낯선 이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 그때 그 낯선 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언젠가 큰 돌 하나가 당신 집 앞에서 멈출 것이요.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천시 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굴러오다 멈췄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돌이 멈춘 건 우연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온 시간 때문이었다고. 선돌이 서 있었던 이유와 천시 바위가 멈췄던 이유는 어쩌면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사람이 돌이 되어버린 전설입니다. 천시 바위 전설, 굴러오다 멈춘 바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고재면 선돌 전설, 더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걸어다니던 돌 해질 무렵 자리를 바꾼 바위 이야기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돌이라고. 하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그 기준이 해질 무렵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눈앞에서 자리를 바꿨다고 전해지는 바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는 해질 무렵이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산길이었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길은 저녁을 타는 길이다. 처음 알아챈 건 나무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길 옆에 있던 바위가 오늘은 길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한동안 바위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그 바위는 다시 길가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무도 바위가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눈을 돌린 사이 혹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만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다. 마을에는 한 가지 설명이 전해졌습니다. 그 바위는 길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해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 비켜 서고 해질 무렵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억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겠다고 밤을 새우지 말자. 그 바위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피해 다녔고 그 바위는 사람을 피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바위가 더 이상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바위가 움직이던 시절 사람들은 서로를 시험하지 않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켰다는 것. 어쩌면 그 약속이 바위를 멈추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걸어다니던 돌 해질 무렵 자리를 바꾼 바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고재면 선돌 전설, 그 다음 이야기는 돌이 된 산의 약속을 어긴 사람의 최후입니다. 사람들은 돌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시야기에서는 말하지 않는 대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돌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내는 마을에서 힘이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돌을 옮기고 나무를 베고 험한 일을 도맡아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위만은 손대지 말게. 사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느 날 밤 사내는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몰래 그 바위를 옮겨 길을 넓히려 했던 겁니다. 줄을 걸고 몸을 낮추고 힘을 주는 순간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몸이 유난히 무거웠고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했지만 사내는 이상하리만큼 몸이 굳어간다고 느꼈습니다.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위를 움직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줄을 당기는 순간 사람들은 사내의 팔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사내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돌을 세웠고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사내가 정말 돌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돌은 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 앞에서 조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돌 앞에서는 발걸음을 늦춥니다. 다음 이야기는 기다리다 굳어버린 여인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 있던 바위의 사연. 지금부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시야기에서는 기다림이 몸을 바꿔놓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돌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멀리 떠나야 할 일이 있었고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3번 바뀌기 전에 꼭 돌아오겠소. 여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어귀 바위 옆에 자주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잊어라. 다시 시작해라.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바위 옆에 서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앉지도 않았고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돌의 자세를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굳어간대. 이제 움직이지도 않는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그를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여인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사람 키만 한 바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정말 돌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바위 앞에서는 아무도 약속을 가볍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바위는 벌을 내린 것도 기적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없이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돌이 울던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재면 사람들 사이에는 선돌에 관한 말이 하나 더 떠돌기 시작했다. 밤이 깊으면 그 돌에서 소리가 난다더라. 누군가는 헛소리라며 웃어넘겼지만 그 이야기는 유난히 자주 반복되었다. 그해 음력 7월 비가 멎지 않던 어느 밤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키던 파수꾼 하나가 선돌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바람도 없는데 돌 위에 얹힌 이끼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순간 우웅,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한 낮은 울림이 돌 아래에서 흘러나왔다. 파수꾼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돌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억울한 사연을 풀지 못한 이가 속으로 울부짖는 듯이. 그날 이후 선돌 근처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새들은 그곳에 앉지 않았으며 달빛이 선돌 위에 닿으면 유독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을의 최고령 노인은 선돌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저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여. 사람들의 약속과 원한을 모두 삼켜버린 돌이지.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저 돌 앞에서 마을 사람 하나가 큰 맹세를 어겼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사라졌고 돌은 점점 더 높아졌지. 사람들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돌이 자란다고 아무도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며칠 뒤 아이 하나가 선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른들, 돌이 전보다 커졌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모두가 느꼈다. 분명히 예전보다 한 뼘은 더 커져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된다. 선돌은 그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과 거짓과 진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돌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선돌 앞에 선 사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날 밤 마을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흐릿했고 선돌 주변엔 이상할 만큼 바람이 불지 않았다. 그런데 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던 사내였다.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인 채 다니던 사람. 그 사내는 선돌 앞에 다가가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는 줄 압니다. 그 순간 선돌에 얹힌 이끼 사이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비는 오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사내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했다. 그날 제가 맹세를 어겼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자고 한 약속을 제 욕심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사내는 오래전 선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 돌 앞에서 맹세하거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도 돌에도 남았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억울하게 떠났고 그 사연은 돌 속에 스며들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선돌의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덮고 있었다. 달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돌 표면에 희미한 자국들이 나타났다. 사람 얼굴처럼 겹겹이 겹친 흔적들. 이제라도 제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돌 아래에서 쿵 아주 낮고 무거운 소리가 한 번 울렸다. 땅이 아닌 가슴 속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선돌 앞에서 사내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발자국도 끌린 흔적도 없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날 깨달았다. 선돌은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 다만 지키지 않은 약속을 끝까지 기억할 뿐이라는 것을. 선돌의 높이는 그날 이후 또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선돌을 떠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내가 사라진 뒤로 고제면의 아침은 전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아꼈고 아이들조차 선돌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마을 밖에서 온 사람들. 여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야. 돌이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 그들은 짐을 싸서 조용히 고제면을 떠났다. 며칠 뒤 마을 안에서도 이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논과 밭을 팔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돌 가까이에 살던 집들만 끝까지 남았다. 그 집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다. 떠나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밤이 되면 선돌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림. 그 소리를 듣고 나면 마치 누군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선돌을 옮기든지 뭐라도 해야지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 돌은 움직이는 게 아니요.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돌이지. 노인의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또 하나의 집이 불을 켜둔 채 텅 비어 있었다. 서둘러 떠난 흔적. 하지만 문 앞엔 이상하게도 흙이 발라져 있었다. 선돌에서 쓰는 흙과 같은 색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돌이 붙잡은 거 아냐? 아니야. 사람 마음이 묶인 거지. 그 무렵부터 선돌의 그림자는 해질녘 기면 마을 중앙까지 뻗어오기 시작했다. 그림자에 닿은 집들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 집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지키지 못한 약속, 말하지 못한 진실. 선돌은
사람을 쫓아내지도 억지로 잡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된다. 선돌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선돌을 깨트리려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떠나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살 수도 없는 상태. 모든 불안의 끝에는 늘 선돌이 있었다. 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선돌을 부수자. 그 말은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말이었다. 그날 밤 장정 몇 명이 모였다. 망치와 곡괭이, 밧줄까지 챙겼다. 돌일 뿐이야. 사람들이 괜히 의미를 붙인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선돌 앞에서 잠시 멈췄다. 선돌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달빛을 받은 돌 표면에는 이상하게도 손자국 같은 흔적들이 더 뚜렷했다. 첫 번째 곡괭이가 돌에 닿는 순간 쨍! 금소금이 울렸지만 돌에는 금 하나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곡괭이 자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 번째, 세 번째 타격. 그때였다. 선돌 아래의 흙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마치 돌이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장정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이상해. 돌이 더 단단해지고 있어. 그 순간 선돌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퍼졌다. 바로 이상한 바위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노인이 멀리서 외쳤다. 멈춰라. 그 돌은 깨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 표면에 희미한 문양이 드러났다.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흔적들, 겹겹이 쌓인 자국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곡괭이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이후 선돌은 조금도 깨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몇은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왜 거기 갔지? 곡괭이는 왜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단 하나 모두가 공통으로 느낀 게 있었다. 선돌은 부서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서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날 이후 마을에는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선돌이 세워진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돌을 깨트리려던 그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다시 찾았다. 그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선돌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야 해.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아득히 먼 과거를 꺼내놓았다. 지금의 고재면이 마을이라 불리기 전 이곳은 사람보다 약속이 먼저 살던 땅이었다. 그 시절 이 땅엔 큰 흉년이 들었다. 비는 오지 않았고 곡식은 자라지 않았으며 사람들 사이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사내가 사람들 앞에 섰다. 서로 속이지 말고 약한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이 땅 앞에 맹세합시다. 사람들은 돌 하나를 세워 그 앞에서 약속했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욕심으로 남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 돌이 선돌이었다. 처음의 선돌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 사람 허리 높이쯤.
하지만 사람들의 맹세는 돌보다 무거웠다. 문제는 그 약속이 너무 쉽게 깨졌다는 것이었다. 흉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서로를 속였고 곡식을 숨겼으며 약자를 내쳤다. 그중 한 사람, 가장 먼저 약속을 어긴 자가 있었다. 그는 다시 선돌 앞에 섰다. 이번엔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이 모든 게 돌 때문이야. 그는 선돌을 쓰러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산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선돌은 사람 가슴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노인은 그 말을 끝내고 조용히 덧붙였다. 선돌은 사람을 삼킨 게 아니여. 사람들이 버린 마음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했다. 선돌이 커질수록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약속을 버린 마음들이 그 돌에 남았다는 것을. 그날 밤 선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모든 말을 다 끝낸 것처럼.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남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밤이 지나고 고제면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바람도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그날 새벽 선돌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 어른들 몰래 집을 나섰다. 아이는 선돌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돌은 그 어떤 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이를 시험하듯. 아이가 작게 입을 열었다. 어른들이 다 떠날까봐 무서워요. 그래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약속하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 순간 선돌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처음 보는 빛이었다. 늘 그림자만 드리우던 돌 위에 부드러운 빛이 머물렀다. 아이의 발밑에서 작은 돌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모두 고개를 들었다. 노인이 숨을 삼켰다. 자랐던 돌이 조금 낮아졌어. 정말이었다. 한 뼘씩 커지기만 하던 선돌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낮아져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선돌의 그림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밤에도 울림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오래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미안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선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돌은 지키는 약속보다 지키려는 마음을 보는 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선돌을 두려움이 아닌 부끄러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선돌은 지금도 서 있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고제면에는 큰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선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굳이 그 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떠날 사람은 떠났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쉽게 약속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했고 맹세를 해야 할 때는 조용히 고개부터 숙였다. 선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그렇다고 눈에 띄게 줄어들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 키보다 조금 큰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아이도 자랐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는 선돌 앞을 지날 때면 잠시 발걸음을 늦췄다. 아무 말 없이 돌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길을 걸었다. 노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 돌이 특별한 게 아니여. 사람 마음이 워낙 가벼워서 돌이 무거워 보였던 거지. 지금도 고제면을 지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선돌 앞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괜히 거짓말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한 말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뿐이다. 선돌은 울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나는 사람들을 조용히 보낼 뿐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한다. 선돌은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게 할 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선돌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